그 많던 경제학자들 다 어디에 있죠? 요즘 예측도 잘 안 하고 통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입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분량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 전기 3부작이 있거든요. 그거 쓰신 정치경제학자이자 원로 진보 석학입니다. 이 책에서 스키델스키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근본적이에요. 경제학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모두가 바라는 경제학의 존재 이유가 결국 이건데 과연 지금의 주류 경제학이 그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인 거죠. 스키델스키 교수는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용하는 도구들, 경제를 예측하는 방식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아주 그냥 혼쭐을 내고 있는데요. 현실은 복잡하디 복잡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 제각각인데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수학 모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한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과학, 특히 물리학처럼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참이나 거짓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제를 완벽한 모델로 구현하려다 보니 잘못된 가설에 잘못된 추론만 한다는 거죠. 온갖 법칙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고요. 경제에는 법칙이 아닌 경향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경제학 본연의 의무를 놓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 스키델스키 교수 비판의 핵심이 뭔지, 대안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책에서 스키델스키 교수는 경제학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첫 번째는 경제 주체인 우리 개인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딱 부러지게 사리를 추구하면서 손익을 따지지도 않죠. 남들 눈치도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집단적인 움직임에 자기도 모르게 편승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물리학이 되겠다는 병적인 집착을 떨쳐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칙을 세우겠다는 세우지도 못할 학문적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결코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열린 경제에서 더 이상 시장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닫힌 경제 시스템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죠. 네 번째는 학문적 오만함을 떨쳐내는 일입니다. 경제학은 전지전능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의 분석과 예측은 경제정책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죠. 자칫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연구 불변의 학문적 완성에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그때 다른 학문 분야와도 협력해서 현실 경제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제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럼 해야 할 일도 있겠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연결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율규제 시장을 맹신하지 말고 정부가 현명하게 개입해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경제 모델을 만들 때 현실지도, 즉 최대한 많은 현실적 지표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가설을 수립할 때도 허구한 날 외치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게 라틴어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란 뜻인데 이 만병통치 전제를 내세워서 방어벽을 치지 말라는 거죠. 자연현상이야 순수하고 정직해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다는 걸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인간 행동을 다루는 경제학에서 통일한 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 세 번째는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 다른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도입하고 윤리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시장을 정량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성적으로 보고 예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류 경제학은 스스로 과학을 표방하면서 정량적 측면에만 집중했죠. 수학이라는 완벽한 언어로 견고한 지식체계를 쌓고 싶었지만 공교롭게도 지금의 열린 세계는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윤리적 요소로 뒤섞여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판단만 하면 인류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제학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키델스키 교수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그저 부자만 되면 그만인가? 네 번째는 경제학 교육의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지식은 누적된다는 착각을 버리고 경제와 경제학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신 경제학이 100년 전 경제학보다 탁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경제학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다 바로잡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더 견고한 지식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끊임없는 논쟁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학파만 잔뜩 생겼고 그 중에서 독보적인 학파도 없고 좀 괜찮다 싶으면 죄다 주류 경제학으로 흡수했죠. 신고전주의 경제학 속으로요. 그러면 안 되고 신고전주의 경제학만 경제학의 전부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다른 비주류 경제학의 의의와 가치도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에서 인과관계를 뒤집어 거시경제 제도들로 시작해 그것들이 어떻게 시장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들의 선택을 형성하는지 살피게 하면서 국가의 역할, 권력 분배, 소득 분배 등을 중심 주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요컨대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기술적인 학문을 넘어서서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사회 정의,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경제학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세상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삶의 가치를 봐야 한다. 주류 경제학을 향한 스키델스키 교수의 속 깊고 애정어린 충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주류 경제학이 걸어온 길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경세재민이라는 말처럼 경제학이 정말로 우리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그런 학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